미국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판세와 전망,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미국 경선, 예비 경선이 몇 차례 이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개 주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실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의 예비 경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가 11곳이고요. 네. 공화당만 하는 데가 2곳이 있고 민주당만 하는 곳이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네. 한 곳이 있거든요. 종합하면 네. 14개 권역에서 예비 경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 같은 날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차례 했잖아요. 네. 뉴햄프셔도 했고 그전에 아이오와도 했고 뭐 네바다도 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4군데를 했는데 자, 그 시작이 언제 되냐면요. 네.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에 8시부터 합니다. 근데 주마다 달라요. 시작되는 데가. 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7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밤에 한 7시까지 가는 데도 있고 예. 어떤 주는요. 밤 9시 시작하는 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주마다 다 달라요. 네. 자, 정리를 드리면 하여튼 한꺼번에 14개 권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7월 달쯤 되면 양당이 전부 다 전국 대회를 합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이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뽑는데 거기 대의원이 필요한데 그 대의원의 상당수가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네. 이게 사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내일 오전 한 10시쯤이면 당락이 웬만큼 결정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슈퍼 화요일 하루 만에 한 20% 정도, 21% 정도가 결정이 되고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24% 정도가 결정이 돼요. 예. 그러면 양당 모두 어느 후보가 앞으로 대세를 오느냐, 네. 대세를 굳히겠느냐라는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만일 여기서도 크게 대세가 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각축전을 벌인다면 2주 뒤에 예. 3월 15일에 한 5개 주에서 역시 대의원 수가 많이 걸린 미니 슈퍼 화요일을 합니다. 네. 그때쯤 되면 그게 3월 15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이 한 50%가 확정이 돼요. 공화당은 한 60% 이상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3월 15일쯤 되면 대세가 누구다라고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관문으로서 네. 슈퍼 화요일이 아주 양당 후보들한테는 중요한 날이죠. 그러게요. 양당 후보 모두 지금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먼저 민주당 쪽에서 누가 유리한지 좀 판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누가 유리한지 볼 때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네.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거의 전 지역에서 우세합니다. 네. 지금 버만트 상원 의원이 샌더스 의원이잖아요. 자기 주 빼놓고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예. 클린턴 후보가 지금 그래픽이 나오죠. 클린턴 후보가 지금 짙은 청색으로 돼 있는 네. 주가 클린턴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예. 화요일 선거에만 나머지 저 북동부 위에 버먼트라고 하나 있죠. 네네. 거기 샌더스가 우세한 거로 돼 있는데 예. 버몬트에서는 뭐 샌더스가 상당히 우세하죠. 당연히 하겠죠. 예. 당연히 뭐 자기 그 그렇죠. 지역주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클린턴이 10곳을 다 이긴다라고 네. 단정 짓긴 어렵고요. 사실 앞선 예비 경선에서도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그게 사전 여론조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들어갈 때 출구조사가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슨 입구조사라는 것도 하고 많이 엎치락뒤치락 네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건 못 됩니다만은 네. 적어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클린턴 후보가 참 유리하다. 상당히 유리할 예. 것으로 이게 보이고 있죠. 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화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세론입니다. 네. 공화당의 경우는 꺼지지가 않네요. 트럼프 대세론이. 예, 트럼프가 한 8곳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크루즈 후보가 텍사스 지금 상원 의원이니까 네. 자기 주하고 아칸소 옆에 주이죠. 그 정도 우세하고 네. 루비오 후보가
이게 딱 한 개 주에서 우세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네.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입니다. 예. 다만 특징적인 것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격차가 큽니다. 근데 클린턴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는 네. 어느 지역은 굉장히 격차가 크지만 예. 어떤 지역에는 상당히 격차가 접전을 예. 보일 수 있다. 적어도 샌더스 후보가 하나 매사추세츠나 미네소타 또는 뭐 콜로라도, 버먼트, 그러니까 버먼트 자기 거니까 네. 콜로라도 이런 주로 이제 주가 진보적인 성향이라든지 백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든지 네.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샌더스 후보가 한번 경합을 벌여볼 만하다. 네. 여기서 선전만 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월 15일에 미니 슈퍼 화요일의 기회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샌더스 측 후보의 진영의 전망입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좀 특이한 게 이게 그 대의원 수가 주마다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대의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게 유리한 거죠. 당연히 유리하죠. 예. 유리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지역에서 투표를 했을 때 네. 민주당은 거의 득표율에 따라서 클린턴 후보 대의원 몇 명, 샌더스 후보 몇 명 이렇게 갑니다. 공화당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주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네. 다만 3월 15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니 슈퍼 화요일에는 민주당은 뭐 그렇게 나눠주는데 네. 공화당은 거의 승자 독식 제도로 갑니다. 왜 승자 독식 제도를 특히 공화당이 도입을 했냐면 네. 민주당하고 선거 전략이에요. 자기네 후보가 빨리 결정이 돼야 에너지를 덜 쓰죠. 예. 그래서 본선에 붙었을 때 공화당 후보가 좀 더 체력을 더 비축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네. 지난번에 그 경선 룰을 상당히 많이 손질을 해서 네. 후보가 빨리 가시화가 되도록 공화당이 고친 적이 있습니다. 예, 승자 독식 제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14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슈퍼 화요일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세론을 확실하게 굳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태까지는 되게 그렇게 해왔어요. 예. 되게 해왔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아마 그 별 이변이 없을 것 같은 전망이에요. 그게 더 많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샌더스 후보가 얼마나 더 선박을 하냐. 비록 예. 지더라도 거기는 이제 나눠가지니까 네. 지더라도 지금 13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 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기서 선방을 하게 되면 3월 15일에 가서야 확실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의 경우는 뭐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이기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유리한 후보가 지금 트럼프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예. 있죠. 이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지금 샌더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공통적인 것은 네. 기존의 정치권에 반대한다. 라는 이른바 점에서는 아웃사이더로 같아요. 표현을 그죠? 하죠. 아웃사이더죠. 예. 네. 그런데 방향이 좀 다르죠. 샌더스는 월가에 반대하고 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분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트럼프는 어디에 소구를 하느냐, 어느 쪽에 그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첫째,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자 아닌 대학의 미만 학력을 가진 백인층, 네. 노동자 계층, 백인 블루칼라들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민자 때문에 미국인의 직업이 위태롭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민자 1,100만 명을 쫓아내야 한다. 그다음에 그 무슬림들은 예. 적어도 미국 시민이 아닌 무슬림들은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이민 정서라든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든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이런 하죠. 쪽으로 가는데 예. 그것을 거기에 이 뭐라 그럴까 마음을 빼앗기는 호응하는 백인들이 예. 상당히 늘고 있고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 북동부부터 남부, 서부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백인 우월주의가 급속도로 퍼지고 네. 있다라는 게 아주 현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잦은 말실수라든지 막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그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화당 지도부입니다. 지도부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 후보가 되면 첫째, 외교는 완전히 죽을 쏠 것이다. 네. 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네.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트럼프가 과연 본선 경쟁력, 엘렉터 밸러트라고 하는 게 있느냐? 네. 그게 없다고 보는 게 공화당 지도부 생각이고 예. 공화당 지도부의 일부에서는 차라리 클린턴이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에 대해서는 물론 이미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개입은 못하죠. 왜냐하면 네. 그렇죠. 할 수가 예. 없죠. 이제 바라는 것은 네. 루비오 후보 지금 한 3위쯤 하는 루비오 후보가 좀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후보가 그렇게 기대만큼 선전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공화당 지도부는 아주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네. 공화당 지도부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선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것도 이제 좀 역시 해볼까요? 여론조사 예.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우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다.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든지 샌더스하고 붙든지 할 겁니까? 네. 전부 다 진다라는 게 여론조사의 결과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 만약 클린턴 후보보다는 샌더스 후보가 트럼프한테 더 큰 표차로 이길 것이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는 여론조사 한 4개 여론조사를 평균을 낸 건데요. 네.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제 나와 있죠? 예. 자, 봅시다. 그러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2.8% 포인트 정도로 앞서서 이길 것이다. 예. 그런 뜻이고요. 샌더스 후보는 6% 포인트나 앞서서 이길 것이다. 오히려 샌더스가 더 더 앞서가네요. 앞서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고 네. 공화당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크루즈하고 예. 루비오인데 여기서는 시비가 엇갈립니다. 자, 크루즈나 루비오가 왔을 때 클린턴이 붙으면 네. 클린턴이 지는 거로. 어.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나진 않습니다만 크루즈나 루비오가 클린턴에 이기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샌더스하고 붙으면 샌더스는 역시 크루즈나 루비오한테 이깁니다. 이 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 예. 종합을 하면은 네. 자, 샌더스 후보는 공화당에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러게요. 라는 게 여론조사 4개 기관의 평균이고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하고만 붙었을 때 이긴다. 예. 라는 게 여론조사 이제 결과인데 다만 여기는 잘 보실 게 그 기준에 보면 저 여론조사 기간이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네바다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난번에 있었던 것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사항이지 예. 아마 지금 하면 클린턴 후보가 양쪽을 다 이기지 않을까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저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사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상당히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실시된 네. 날짜를 정확히 시점을 명기를 해서 눈여겨봐야 시점을 되는 거군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슈퍼 화요일에서 대체적으로는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상황인 지금 거고. 전망이 되고 있고 예. 트럼프가 상당히 공화당에서는 이길 앞서 나가고 것으로 있고.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슈퍼 화요일 결과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남은 경선들까지 다 치르고 나면 일단 11월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네, 되지 11월 8일 않습니까? 합니다. 근데 예, 앞서서 승자 독식 방식 앞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승자 독식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 근데 부분은 어떻게 자, 해결을 미국 해야 될까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은 네. 하원의원 플러스 상하원 의원 숫자에다가 그다음에 워싱턴 DC가 3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합칩니다. 아주 대의원들이 뽑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55명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네. 자, 누가 붙든 공화 민주 양당이 붙었어요. 근데 누구라도 한 표라도 이겼어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 55표의 선거인단을 다 몽땅 가져가죠. 가지고 갑니다. 예. 그게 승자 독식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이게 선거가 진행이 될수록 이미 캘리포니아 내가 해서 될까? 저건 이미 민주당 판 아니야? 그럼 공화당 후보가 노력을 덜 합니다. 캘리포니아 이번에는 거의 공화당 판이야? 그럼 민주당 후보가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이른바 경합주를 가지고 하는데 네.
무슨 얘기? 거기서 중대한 어떤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37개 주는 지난 선거에서도 경합주가 아니었고요. 그전 선거에서 경합주가 아니었거든요. 37개 주가. 네. 이번에도 경합주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여 개 주가 경합주인데 예. 그 경합주에다가 선거 자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면 37개 주, 미국 인구의 3분의 2는 대통령 후보자들로부터 정당한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민의를 반영한 것이냐? 네.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간선이지만 민의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많이 고치고자 노력도 했는데 네. 아직 그것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컨대 2004년에 존 케리 현재 미국 국무장관하고 네.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후보하고 경합을 했어요. 네. 그때 조지 W 후보는 전국에서 300만 표 이상을 리드하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어요. 그때 만일 존 케리 후보가 6만 표 정도만 오하이오주에서 선거관들 20명이 달려 있는데 6만 표 정도만 오하이오주를 가져왔으면 자기는 300만 표를 쥐지고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경합주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경합주가 비정상적인 관심을 갖고 비정상적인 예산을 할당을 받고 이러한 그 심각한 오류라고 할까요? 선거 제도의 네.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가 되는 일이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이런 오류를 그렇습니다. 범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상황이군요. 사실은 왜 그렇게 예. 됐겠느냐? 원래는 미국이라는 게 13개 주로 거의 고유의 국가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남북전쟁 때 갈라지기도 하고 그 이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도 하면서 연방이 필요해서 모였는데 네. 그때 13개 국가나 이런 국가들은 연방이 어떤 한 국가가 독재를 한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주의 대통령 대표는 한 표만 이겨도 누구로 통일하겠다. 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네.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식이 강해서 연방에 대항을 해서 연방과 공동까지는 아니지만 연방의 어떤 주권을 지켜가지고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한다. 이러한 좋은 뜻으로 출발한 점도 있는데 현재 이 제도가 계속 되어 오면서는 그런 그 심각한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호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슈퍼 화요일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